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대한민국 G2로 가는 길 제3부 국가부채 천조원 시대 한국인의 신바람 문화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문재인이 우리 대한민국을 부채공화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국가, 기업, 가계 등 이른바 3대 부채의 늪에 빠져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채의 짐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가부채 1천조 원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4,500조 이상이나 되는 빚더미에 짓눌린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건실해야 국제 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국가 신용 등급 하향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 하락은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과거 IMF 시대 때보다도 더 악화된 불안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가 채무 증가율은 OECD 34개국 중 네 번째로 빠른 속도이며 재정 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생산성 인구 또한 같은 속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수는 적어지는 반면 정부가 지출해야 할 복지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라는 호랑이는 이미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으르렁대는 소리를 전문가들은 다 듣고 있으면서 큰일 났다고 외치는데도 문재인은 오히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사회주의 좌파 세상에 몰입되어 있는 문재인으로서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감지할 능력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외쳐봐야 삶은 소대가리 귓구멍에다 대고 경익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과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정선거에 대한 반민주적 불법성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알려서 국제조사단으로 하여금 문재인을 심판하게 하려고 분주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해봐야 소용없고 버텨봐야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문재인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경제 회생입니다. 상황이 매우 급박합니다.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고 힘을 모아서 경제 위기라는 호랑이를 쫓아내야 합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보면 호랑이한테 무서운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들은 그렇게 만만한 국민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도 해내고야 마는 국민입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호랑이를 때려잡아 보자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난 것이 1997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 눈앞에 와 있지만은 문재인만 내려오면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내려오는 날 우리 민족의 신바람 문화는 되살아날 것이고 또다시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신바람은 오직 우리 한민족에게만 있는 무한대의 성공 DNA입니다. 신나게 일한다. 신바람 나게 해치웠다. 신명나게 잘한다. 여기서 신은 무아지경, 정신없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적 초월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88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를 기획해서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을 만들어낸 이어령 교수는 신바람의 상징으로 바람개비를 이야기합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을 거슬려서 달려야 돌아가며 그래야 사람들이 바람의 속도와 방향, 색깔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바람개비의 세 가지 요소가 창조적인 삶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그냥 뛰라고 하면 뛰지 않지만은 바람개비를 들려주면 신나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바람이 없어도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 내면의 신바람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신바람을 내게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가장 신바람 나게 일을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 누구도 신바람 나서 즐기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참 신바람 나게 일할 때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새로운 각오로 신명나게 일한 결과 우리는 일본과의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88 올림픽에서 일본을 누르고 종합 성적 4위를 차지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GDP 세계 3위로 우리가 일본을 초월한다면 G2 코리아로 가는 길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산업기술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많이 뒤져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산업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전 회사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타자기, 회전식 다이얼 전화기, 비퍼, 팩스머신, 비디오 테이프, 워크맨, mp3, cd 등 수많은 제품들이 사라지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했던 기술 또한 쓸모없는 기술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해가고 그 변화의 속도가 과거의 100년, 50년 걸리던 주기가 10년, 5년으로 1년에서 6개월 단위로 짧아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일본의 기존 기술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이 순간도 창조되고 있고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에 의해서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아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래학자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하버드대 교수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루빨리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한국인의 우수한 정신문화로 리드해 나간다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새우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 문화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부채 천조원 시대의 우리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해서 사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깨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승하는 국운을 가로막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와 그들이 자행한 부정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실제로 좌파들은 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모든 면에서 열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표가 부족하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표를 도둑질한 것이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성적을 위조했으며 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불법, 불의는 결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굳건한 신념과 용기,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G2 코리아로 가는 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G2 코리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일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